수천억 대 재산가가 찾아온 그날, 나는 이 작은 스위스 마을에서 세상을 뒤흔들 비밀을 마주하게 될 줄 몰랐다. 한국에서 온 15살 소녀의 노트 한 장이 600년 전 왕의 유산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를 밝혀내는 시작점이 되리라고는. 스위스 알프스의 하얀 설원이 창밖에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로젠탈 국제학교의 새로운 교사 토마스 밀러입니다. 매일 아침 알프스의 눈부신 일출을 바라보며 학교로 향하죠. 전 세계에서 모여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곳에서 제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처음 이 학교에 부임했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영어 교사였어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가 뒤섞인 이 작은 마을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모국어도 제대로 쓰기 힘들어했고 영어는 더욱 어려워했죠. 그러던 어느 날 교실에 특별한 전학생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지민이었죠. 지민이 처음 교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이 아이가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김지민입니다. 서툰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는 지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민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친구의 등장에 교실은 금세 활기찼죠. 수업이 시작되고 저는 평소처럼 영어 발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지민이 자신의 공책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 게 보였죠. 처음에는 필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영어 단어 아래에 이상한 기호들을 그리고 있었어요. 지민, 그건 뭐니? 제 질문에 지민은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한글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글자인데 발음을 적을 때 정말 편해요. 호기심이 생겼죠. 수업이 끝난 후 지민의 공책을 자세히 살펴보니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영어 단어 아래에 한글로 발음을 적어둔 건데 마치 수학 공식처럼 체계적으로 보였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지민은 자랑스러운 듯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한다고 했죠.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에 저는 완전히 매료됐어요. 다음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프랑스어를 쓰는 피에르와 독일어를 쓰는 한나가 다투고 있었죠. 서로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때 지민이 두 사람의 발음을 한글로 적어주었어요.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한글로 적힌 발음을 따라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전율이 일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통의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업이 끝난 후 지민에게 한글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한글을 연구하시는 교수세요. 더 알고 싶으시면 할아버지를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저는 김민수 교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로젠탈 대학에서 40년간 언어학을 가르치신 김민수 교수는 한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죠. 교수님의 연구실 벽면은 온통 한글 관련 자료들로 가득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600년 전 조선의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과학적인 문자 체계죠.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혁신이었어요. 김민수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한글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특히 한글이 만들어진 이유가 가슴을 울렸어요. 어려운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날 이후로 저는 틈틈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이 글자의 과학성과 실용성에 감탄하게 됐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은 마치 블록을 쌓듯 논리적이었고 소리를 표현하는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로젠탈의 봄은 유난히 아름답습니다. 알프스의 눈이 녹아내리며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계절이죠.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영어만이 아닌 한글을 활용한 발음 교육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아이들은 한글을 통해 발음을 배우는 것을 재미있어 했고 실제로 발음도 훨씬 정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나날이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중국의 거대 교육재단 회장 황진룽이 우리 학교를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방문이 우리 모두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요. 로젠탈의 고요한 아침이 황진룽의 방문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리무진 행렬이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황진룽은 호텔 체인과 교육 사업으로 유명한 중국의 재벌이었죠. 미래 교육을 위한 특별한 제안이 있습니다. 교장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황진룽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어요. 우리 학교를 글로벌 문화교육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거였죠. 투자 금액을 듣고 교장 선생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황진룽이 지민의 할아버지인 김민수 교수님을 언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김 교수님의 연구에 작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한글은 사실 중국 당나라 시대의 문자에서 발전한 것이니까요.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황진룽은 서류가 가득 담긴 가방을 열더니 낡은 고문서들을 꺼내놓았습니다. 이건 당나라 시대의 비밀 문서입니다. 한글의 기원이 담겨 있죠. 세종대왕은 우리 선조들의 문자를 참고한 것뿐이에요. 다음 날 스위스의 주요 신문들은 황진룽의 주장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충격적인 발견, 한글의 진짜 역사, 동양의 미스터리. 한글은 중국 문자의 자식인가?
같은 제목들이 신문을 장식했어요. 김민수 교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연구실에서 교수님은 이미 신문들을 보고 계셨어요. 하지만 의외로 차분해 보이셨죠. 황진룽이 보여준 문서들은 모두 가짜예요. 당나라 시대 문자의 특징과 맞지 않아요. 교수님은 책장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내셨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영인본이었어요. 이걸 보세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신 과정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자음은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하죠. 이런 제자 원리는 당시 중국을 포함해 어디에도 없었던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황진룽은 유럽 전역의 교육기관을 돌며 자신의 주장을 펼쳤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교도 변화가 생겼어요. 이사회는 황진룽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한글 수업은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죠.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다시 예전처럼 발음 때문에 고생해야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민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대로 진실이 왜곡되도록 놔둘 수는 없었어요. 김민수 교수님은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자료들을 찾으셨습니다. 저와 지민도 교수님을 도와 한글의 역사적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세종대왕 시대의 문헌들, 한글이 만들어진 과학적 원리, 다른 문자들과의 차이점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정리했어요. 그러던 중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황진룽이 제시한 고문서들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었어요. 당나라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표현들이 문서에 사용된 것입니다. 이건 명백한 위조예요. 김민수 교수님의 눈이 빛났습니다. 우리는 즉시 증거를 들고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의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내일 이사회에서 황진룽의 투자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발걸음을 돌리는 순간 지민이 갑자기 외쳤어요. 할아버지, 방송국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진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해요. 김민수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 내 오랜 친구가 베른 대학에서 고문서 감정을 하고 있거든. 황진룽의 문서들을 정식으로 검증받아야 해. 저는 마음이 급했지만 교수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섣부른 행동으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순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날 밤 베른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알프스의 밤이 펼쳐졌지만 저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 여정이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베른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알프스의 설산이 달빛에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지민은 옆자리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고 김민수 교수님은 가방에서 꺼낸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계셨죠. 베른 대학의 마르쿠스 교수는 김민수 교수님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문서 감정 전문가였죠. 하지만 그의 연구실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했어요. 민수, 미안하네. 이미 황진룽이 다녀갔어. 그가 가져온 자료들은 모두 진품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해야 할 것 같아. 마르쿠스 교수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황진룽이 남긴 수표가 놓여 있었어요. 김민수 교수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네까지. 도대체 황진룽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매수한 거야? 베른에서의 실패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주 내내 유럽의 주요 도서관과 박물관들이 잇따라 새로운 역사적 발견을 발표했어요. 황진룽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유럽 곳곳에 심어놓은 거였죠. 로젠탈로 돌아왔을 때 학교는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중국 문자의 위대한 여정이라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한쪽 벽면에는 한글 중화문명의 선물이라는 제목의 커다란 포스터가 걸려 있었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지민이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았어요. 이해해주게. 황진룽이 막대한 기부금을 약속했어.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황진룽이 김민수 교수님의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지적재산권 침해라는 명목이었죠. 교수님이 평생 모아온 한글 관련 자료들을 빼앗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저의 항의는 공허한 메아리로 남았습니다. 학교의 변호사는 이미 황진룽 측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날 밤 김민수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우리는 교수님이 혼자 자료들을 정리하고 계신 걸 발견했어요. 책장에는 빈 공간이 늘어가고 있었죠. 걱정 마세요. 중요한 자료들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시더니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제가 40년 전 한글학회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만난 원로 학자님들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죠. 일제강점기에도 우리는 한글을 지켜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한글로 된 신문과 책으로 민족 정신을 이어갔어요. 이번에도 우리는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어요. 황진룽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재빨리 서류 가방을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당신이 맡아주세요. 그들이 연구실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은 겁에 질린 얼굴이었지만 교수님은
의연한 모습이셨어요. 토마스, 지민아, 먼저 나가렴. 뒷문으로 나가면 돼. 난 괜찮을 테니. 저희가 망설이고 있을 때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저희를 뒷문 쪽으로 밀어내셨어요. 저는 가방을 꼭 쥔 채 지민의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연구실이 아수라장이 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서관 뒤편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수세적인 대응만 할 때가 아니었어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김민수 교수님이 평생을 바쳐 연구한 한글의 진실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어두운 밤거리를 한참 달린 후에야 우리는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로젠탈의 작은 카페에 숨어 들어갔어요.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핫초코를 들고 있었고 저는 김민수 교수님이 주신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이 가득했어요. 한글 창제 당시의 기록들을 영인한 것들이었죠.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직접 쓰신 편지의 사본이었어요. 이건 세종대왕께서 학자들에게 보낸 편지네요. 한글을 만들 때의 고민이 담겨 있어요. 지민이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편지에는 백성들을 위한 문자를 만들겠다는 세종대왕의 진심이 담겨 있었죠. 특히 하늘이 백성에게 주신 소리를 글자로 만들겠다는 부분에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잠깐만요. 이 부분을 보세요. 지민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문서 속에는 한글 자음을 만든 원리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어요.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위침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이라고 했죠. 이는 당시 어느 문자에도 없던 혁신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예요. 중국 문자는 이런 원리가 전혀 없었거든요. 우리는 밤새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김민수 교수님이 40년간 모으신 자료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조선시대의 한글 문헌들, 외국 학자들의 한글 연구 보고서, 심지어 일제강점기에 숨겨서 전해진 한글 관련 기록들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15세기 중국 사신들의 기록이었어요. 그들은 한글을 처음 보고 매우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자 체계는 본 적이 없다면서 조선의 독창적인 발명이라고 칭찬했다는 내용이었죠. 선생님, 우리가 이 증거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지민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민수 교수님이었습니다. 토마스 선생, 지금 어디죠? 교수님, 괜찮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난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일 국제언어학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황진룽이 거기서 최종 발표를 할 예정이래요. 우리는 서둘러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제언어학회는 베른에서 열릴 예정이었어요. 전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황진룽은 이 자리에서 한글의 중국 기원서를 공식화하려 했던 겁니다. 새벽녘 우리는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지민은 한글과 중국 문자의 차이점을 도표로 만들었고 저는 세계 각국 언어학자들의 한글 연구 내용을 번역했습니다. 특히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얼마나 독창적인지 보여주는 자료들을 꼼꼼히 준비했어요. 이것 좀 보세요. 1446년 당시 세계 어디에도 이런 의문 체계를 가진 문자는 없었어요. 지민이 보여준 자료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한글은 소리의 원리를 철저히 연구해서 만든 문자였어요. 마치 현대의 컴퓨터 코딩처럼 체계적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우리는 마지막 준비를 마쳤어요. 김민수 교수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이미 베른에 도착하셨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학회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자, 이제 가시죠. 지민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가방에는 600년 전 세종대왕의 놀라운 업적과 그것을 지켜온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기차역으로 향하는 길 아침 햇살이 알프스의 설산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여정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곧 열릴 국제언어학회에서는 한글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날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창조 정신과 우리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의 한글이 말이에요. 베른 국제회의장은 아침부터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전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모여든 이 자리에서 황진룽은 한글의 중국 기원서를 공식 발표하려 했어요. 회의장 입구에는 이미 황진룽의 포스터가 걸려 있었죠. 중화문명에 빛나는 유산 한글의 비밀이 밝혀진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지민과 함께 회의장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김민수 교수님은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곧 오시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방 안의 자료들이 마치 심장처럼 뛰는 것 같았죠.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황진룽이 단상에 올랐어요. 그의 뒤로는 거대한 스크린이 있었고 중국 고문서들의 이미지가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기 보시는 것은 당나라 시대의 비밀 문서입니다. 이 문서들은 한글의 진정한 기원을 보여주고 있죠. 그때였습니다. 회의장 뒷문이 열리며 김민수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교수님 옆에는 마르쿠스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 황진룽에게 매수당했던 고문서 감정 전문가였죠. 잠시만요.
김민수 교수님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교수님을 향했어요. 황진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르쿠스 교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다. 마르쿠스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며칠 전 황진롱 씨가 보여준 문서들, 제가 거짓 감정을 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진실을 외면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양심을 속일 수 없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황진롱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침착을 되찾았습니다. 마르쿠스 교수님이 착각하신 것 같네요. 제가 가져온 문서들은 분명히 이 사진을 보시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프로젝터에 준비해간 자료를 띄웠습니다. 황진롱이 제시한 당나라 시대 문서의 확대 사진이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문서에 쓰인 먹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현대에 제조된 잉크로 만들어진 가짜 문서예요. 이어서 지민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세종대왕 시대의 문헌들, 한글 창제 과정의 기록들, 그리고 당시 중국 사신들의 놀라움을 기록한 문서들까지. 특히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소리의 원리를 연구해 만든 문자입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하죠. 이런 체계적인 설계는 당시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김민수 교수님이 단상에 올라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교수님은 40년간의 연구 결과를 하나하나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를 설명하실 때는 회의장 전체가 숙연해졌어요.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는 세종대왕의 꿈, 그것이 바로 한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 창제가 아닌 인류 문화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혁신이었죠. 황진롱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그의 조수들이 하나둘 회의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일격은 15세기 중국 사신들의 기록이었습니다. 조선이 만든 이 기이한 문자는 우리가 본 적 없는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발명이로다. 이것이 당시 중국 사신들의 평가입니다. 회의장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황진롱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채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김민수 교수님의 마지막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인류가 공유해야 할 위대한 유산이니까요. 베른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알프스의 눈부신 설산을 배경으로 한글은 그 진정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냈어요. 세종대왕의 꿈, 그리고 그 꿈을 지켜온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침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베른 국제회의장에서의 승리 이후 로젠탈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깊은 감동에 젖어 있었습니다. 김민수 교수님은 피곤하신 듯 눈을 감고 계셨고 지민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해냈어요. 지민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해냈어요.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린 거죠. 회의장에서의 사건은 순식간에 전 세계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중국 재벌의 문화 왜곡 시도 실패, 한글의 독창성, 입증된 역사적인 날 같은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을 장식했어요. 황진롱은 모든 공직에서 사임하고 중국으로 돌아갔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로젠탈 학교로 돌아왔을 때 놀라운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환한 얼굴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스위스 교육부에서 특별한 제안이 왔어요. 우리 학교에 세종대왕 한글 교육관을 설립하자는 겁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그 뒤에 이어졌어요. 유네스코에서 한글의 과학성과 철학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김민수 교수님은 그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셨죠. 로젠탈의 봄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학교 앞마당에는 벚꽃이 만발했고 새로 지어진 한글 교육관은 알프스의 설산을 배경으로 웅장하게 서 있었어요. 토마스 선생님, 이제 우리 학교가 달라질 거예요. 피에로와 한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한글로 발음을 배우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어요. 심지어 다른 나라 학교에서도 우리의 교육 방식을 배우러 찾아오기 시작했죠. 저는 스위스 최초의 한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베른 대학에서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지민은 유네스코 한글 홍보대사가 되어 세계 각국을 다니며 한글을 알리는 강연을 하고 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첫 번째 한글날 행사였습니다. 로젠탈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모여들었고 한글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죠. 세종대왕께서 이 광경을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김민수 교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 깊이 공감했습니다. 600년 전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가 이제는 전 세계인의 보물이 된 거니까요. 강당에서는 각국의 학생들이 한글로 자기 나라 말을 적는 시연을 했어요. 아랍어, 힌디어, 스와힐리어까지. 한글은 정말 어떤 소리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세종대왕께서 꿈꾸신 것일까요?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글자.
지민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글은 이제 단순한 문자가 아닌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로젠탈은 그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된 거죠. 해가 저물어 갈 때 저는 혼자 한글 교육관에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세종대왕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몇 달 전 한글이 위기에 처했을 때를 떠올리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선생님 아직 계셨네요. 지민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손에는 다음 달 세계 순회 강연 일정표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우리가 꿈꾸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해냈구나. 네,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가치를 알게 됐어요. 세종대왕님의 꿈이 이루어진 거죠. 창 밖으로 마지막 햇살이 알프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찬란한 빛처럼 한글은 이제 전 세계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어요. 작은 알프스 마을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